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AT 2급의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34의 기출문제 3번과 4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결산입니다. 결산 나오면 수동결산이냐 자동결산이냐 판단하셔서 수동결산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가계적 및 유동성 대체 수동결산 문제입니다. 장기차입금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2020년 기말 현재의 장기차입금 은행별 잔액 내역이다 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장기차입금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니까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자면 상환일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도래를 하겠네요. 이 부분 유동성 장기 부채로 3천만 원 돌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 신한은행 같은 경우 22년이니까 아직 1년도 더 남았어요. 그래서 패스. 자, 세 번째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상환일이 25년이에요. 그러면 아직 5년이 남았어요. 이거 그냥 장기에 두는 게 맞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고에 보시면요. 21년부터 5년간 매년도 말에 균등분할 상환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1년 이내에 딱 뭘 해야 돼요? 균등분할 상환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얼마? 5천만 원을 나누기 5로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그러면 일부를 돌리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차입금 부채예요. 그래서 돌릴 때 장기차입금을요. 차변에 둘 건데 뭐 각각 두셔도 되고 하나씩 돌리셔도 돼요. 근데 3천만 원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하나를 두실 거고 이 장기차입금의 거래처 코드 각각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4천만 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국민은행, 아래는 기업은행으로 둘 거예요. 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도 4천만 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요. 3천만 원짜리랑 1,000만 원짜리 두 개로 구분하셔서 3천만 원에는 국민은행 1,000만 원에는 기업은행으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 자, 차변의 장기차입금. 자, 거래처 코드는 첫 번째가요. 국민은행이고요. 자, 차입으로 걸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3천만 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이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장기차입금 1,000만 원. 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고요. 이것도 코드를 국민은행과 그 다음에 기업은행으로 둘이 구분해 주셔서 걸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이렇게 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한꺼번에 하고 싶어서 차변에 두 개, 대변에 두 개를 붙여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 자, 4점짜리 문제인데요. 자료 설명해 보시면 12월 31일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되는 이 성급 비용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뭐죠? 자산이에요. 전액 공장 화재 보험료. 자, 이 부분 포인트 되겠습니다. 어디? 공장. 당사는 10월 1일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1년부 보험료 240만 원을 선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죠?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연시켜야 돼. 뭘? 우리가 경과액만큼은 올해 걸로, 나머지는 내년 걸로 이연을 시키는 거죠. 보험의 기간 경과액은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 왜냐면 기간 경과액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2020년도에 대한 걸. 보험료인데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안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1년에 240만 원이에요. 곱하기 1년은 12개월이고요. 처음에 자산으로 다 뒀기 때문에 비용으로 돌리는 작업에서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만 여러분이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이 60만 원. 자, 대변에는요. 성급비용이 이미 차변의 자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변의 성급비용 자산 금액을 빼줄 겁니다. 60만 원. 자, 그러면 12월 31일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거 521번 60만 원. 대변의 성급 비용이 60만 원 되겠습니다.
자, 34회 기출문제에서 이 결산은요, 되게 쉬운 부분만 출제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동 결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근로소득 관리입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입력하는 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부모, 자녀가 나와 있고요. 자료 2번에는 김진구 씨의 사망신고서가 나와 있고 자료 설명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순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김경순의 근로소득 금액은 2,880만 원이다. 이상하네요. 왜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이 근로소득 금액을 줬을까?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2번. 부 김진구는 당해년도에 사망하였으나 일용근로소득 750만 원이 있다. 자, 일용근로소득은요, 10억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요. 자, 얘는 상관없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벌었어? 라고 보는 거죠. 자, 사망했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이혼을 했냐, 이런 거 자체는 되게 중요하게 보지만 연도 안에 하루라도 살아있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이럴 경우에 모두 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이 제한만 볼 수 있다면, 나이 제한이 된다면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볼게요. 최미숙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자, 이거 장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타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소득 없대요. 자, 그럼 장애인은요, 나이 요건을 안 봐요. 소득만 볼 건데 소득 없다라고 했으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자, 물론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요양시설이 타 지역에 있으면 거기로 모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자, 네 번째. 아들 서인수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개인 사업자로서 연 100만 원의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부양가족을 얘기를 하면서 소득 금액 얘기할 때 100만 원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니까요. 나이 요건을 한번 체크를 해봐서 나이 요건 해당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 아들 서인주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소득이 없대요. 고등학생이니까 나이가 20세 미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앞에 가서 한 번 더 나이를 체크를 하긴 할 겁니다. 여섯 번째,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자, 왜 무서운 방법이냐? 자, 1번하고 연동시켜 볼게요. 6번을. 자,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선택해서 해줘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1번이 이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은요. 3천만 원 기준으로 한부모 부양가족, 부녀자 공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로소득 금액이 2,880만 원이라는 건 이제 부녀자 공제 해줄 수 있느냐, 혹은 자녀가 공제가 다 가능하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소득 공제를 할 거냐. 자, 이 부분에서 너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예요. 근데 1번을 보면은 뭔가 부녀자 공제 냄새가 풀풀 풍기긴 하지만 이 대상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왜냐? 부녀자는 연 50만 원이 한도예요. 연 5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부모는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좋기 때문에 한부모, 1번하고 연결시켜서 한부모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가요.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서 작성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가서 나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입력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 김진구 씨 44년생이죠. 76세, 최미숙 씨 73세면서 이분 장애인이었어요. 그다음에 자녀 2000년생 20세. 자, 근데 공제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2020년에서 2000을 빼요. 그럼 20세 이거는 만이거든요. 여러분 나이 한번 빼보세요. 지금 나이로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01년생은 19세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결국에는요. 이분 기준으로 모두 다 공제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공제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급여에 가서요. 사원 등록에 가서 공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김경순 씨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먼저 부양가족 먼저 다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연말정산 관계에서 F2를 누르면 우리의
소득자의 직계 존속, 아빠와 엄마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김진구. 자,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자, 여기까지 일단 입력을 다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만약 공제가 안 된다. 그럼 기본에서 부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다 우리가 공제가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딱히 바꾸진 않을 거고요. 이 주민번호 기준으로 경로랑 자녀가 체크되니까 손댈 필요 없으세요. 자, 대신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본인의 한부모 소득공제. 자, 한부모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으면서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요. 중복 적용 안 됩니다. 자, 이걸 1번 눌러서 한부모를 체크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머니가 뭐였죠? 장애인이다라고 했어요. 항세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한테 장애인 체크를 할 건데 장애인 클릭하시면은 3번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세대. 지금 세대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세대주라는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는 세대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우고 가셔도 정답으로 체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세대에 동그라미가 쳐져서 나오긴 했지만 이걸 지우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푼 방법입니다. 이 세대주에 대한 구분이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감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지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주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세대를 꼭 지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녀자 공제 여기에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총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자 중에서 부녀자 중에서 여성 중에서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없으면 그냥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다음에 한부모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일단 진짜 말 그대로 한부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 만 20세 이하,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마무리하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중도퇴사자의 원천 징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34회 기출문제랑 지금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자, 자료 설명을 살펴보면 영업부 이정원 사원의 급여 자료고 급여는 2월 10일이다. 지금 언제라는 거야? 만약에 7월 급여라면 8월에 지급한다예요. 자, 영업부 이정원 사원은 2020년 7월 31일 퇴직하였다. 자, 그러면 퇴사일 입력하는 게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퇴사일 입력하고 어디서 입력해요? 사원 등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7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요.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 반영을 할 건데 급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3번 7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거고요. 조정대상 환급액 이걸로 2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퇴사일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정원 사원의 퇴사일은요. 사원 등록에서 20번의 퇴사 년월일에 2020년 자, 언제 퇴사했죠?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서 급여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보실 때요. 자, 7월 귀속에 자, 구분은 뭐였죠, 여러분? 구분은 급여로 선택할 것이에요. 1번. 그 다음 지급일은 2월이기 때문에 2020년 8월
10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급여 지급일 2월 10일이죠. 다음 달 10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정원의 중도퇴사는 사원 등록에서 이미 퇴사일을 입력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떠요. 자, 파란색에 우리가 기본급과 나머지 것들 입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 건강, 고용, 장기요양 모두 다 정확하게 불러와요. 기본급만 쓰면 그러니까 수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건강보험 정산 같은 거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장기요양보험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니까 이 연말정산이 반영이 되는데 자, 지금 얼마 쭉 내려볼까요? 72번 만큼만 납부하면 되니까 우리가 74번 현재 이만큼 납부했으니까 얼마 76번에 있는 마이너스 34만 5,270원만큼을 너가 환급해줘야 돼 라는 겁니다. 반영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감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갈 거고 자, 귀속이 7월 귀속이에요. 언제 지급하죠? 8월 10일? 그럼 8월로 지급기한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니까 그 직원에 대한 거 소득세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에 반영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그 전 기출문제과 동일하게 환급 어디로 2월에 다음 달로 그래서 20번의 차기 2월에 들어간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8월 기속으로 할 땐 이 금액 어디로 간다? 다시 12번에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저장 버튼 꼭 누르시고요.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에요. 자, 자료 설명 먼저 살펴보면 사무직 박철수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자료 1은 박철수의 부양가족 현황으로 기입력된 내용이고요. 자료 2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박철수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박철수가 연세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100만 원은요. 삼성화재로부터 실손보험금 수령하였습니다. 이 부분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는데요. 이 34회 기출문제에서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3번 부양가족은 모두 박철수와 생계를 같이 하며 별도의 소득이 없다.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세요가 평가예요. 의료비는 의료비태, 그 다음에 의료비의 공제대상 합계액은 한 건으로 집계해서 입력을 할 거고요. 기부금은 기부금택과 정산 명세탭에서 입력한다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모두 다 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공제가 다 60세 이상, 배우자 20세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고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의료비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자체는 자, 여러분들 소득 보나요? 안 봐요. 나이 보나요? 나이 요건 안 봐요. 그냥 누가 지출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시험 문제 처음 나와요 라고 했던 거 뭐죠? 연세병원에서 사용한 것 중에 얼마는 환급받았다? 100만 원은 환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볼까요? 자, 100만 원은 어디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100만 원만큼 공제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빼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입력은 하되 나중에 100만 원만큼을 추가적으로 실손보험금 탭에다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경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경 돼요? 안 돼요? 안경은요. 되긴 되는데 한도 있죠. 50만 원이 한도예요. 자, 그래서 총 입력할 때 1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을 입력하고 그다음 실손보험료 100만 원 추가로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부금은요. 나이 요건은 안 보되 소득 요건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한진희 씨는 어차피 기부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 단체가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40번 코드 쓸 거예요. 150만 원을 공제대상 기부 금액에 적어 줄 건데 지금 국세청 자료라 하더라도 이 기부금 자체는요. 이 부분을 모두 다 입력 직접 하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와 단체명, 그 다음에 기부 유형, 금액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의 F2를 누르시고요. 박철수 사원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명세, 소득 공제가 있는데 먼저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 공제에 입력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의료비는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박철수 씨의 본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자, 본인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을 할 거고요. 자,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서 F1을 눌러서 본인을 불러오고 국세청 자료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의료 증빙 코드는 1번에 국세청을 클릭을 하고요. 한 건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액은 총 360만 원이었지만 그 안경 구입비에 10만 원 제외해야 되니까요. 한도가 50이니까 350만 원 입력을 하면서 실손 의료보험금 내가 지급받은 거 1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난임과 중증질환, 그 다음 산후조리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입니다. 자, 기부금 탭에 들어가셔서 기부금에 대한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계는 F2를 눌러서요. 한진희 씨가 지급한 기부금이고, 자, 사업자 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실 거고요. 상호도 시험지에 나와 있는 단체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는 화면의 그 메시지 창 맨 아래에 보시면요. 10번은 법정, 20번은 정치, 40번은 지정, 41번은 종교, 42번 우리, 50번 제외인데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10번과 20번과 40번, 41번이 출제가 됩니다. 자, 종교단체라고 하면 지정기부금인데 저희가 종교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지정과 종교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종교단체 외라고 했기 때문에 40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건수 한 건에 150만 원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입력한 후에 추가로 하셔야 돼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시면요. 이 공제액 계산 정상 명세 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창이 하나 따로 뜨는데 여기서 불러오기를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50만 원 입력된 게 40번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공제금액 정산 명세서 반영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 화면에 떠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화면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화면에 이 150만 원이 뜨던지 아니면 올해 못 받으면 여기 소멸 금액이나 2월 금액에 뜨던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떠야 돼요. 금액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뜨던지 이 이후에 뜨던지. 자, 그러면 지금 앞쪽에 150만 원 떴으니까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명세에 들어가셔서 자, 정산 명세에 보시면요. 저희가 의료비도 입력을 했고 그 다음 기부금 이렇게 두 건을 입력을 했어요. 자, 의료비는 어디에 반영이 되나요? 61번에 의료비에 반영이 됩니다. 자, 350만 원 입력된 거 반영이 됐고요. 여러분들 그 옆에 의료비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350만 원 지출하긴 했으나 이때 보험금 받은 게 100만 원이야. 그래서 공제 대상 되는 금액 130만 원에 세액 공제 된다. 19만 5천 원. 이 공제 대상 금액은 일단 3%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제외한 금액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 라번에 보시면 지정 기부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이 22만 5천 원인데 이것도 별표를 그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150만 원 중에서 이제 세액공제 되는 부분 자동으로 계산해서 22만 5천 원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산 명세 쪽으로 잘 불러왔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할 건데 앞에 한번 체크하고요. 완료 버튼 눌러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다시 체크한 다음에 해제 버튼 누르시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34회 실무수행평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